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어닝 시즌 2주차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빅7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일정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번 주에는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30일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날인 5월 1일에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그야말로 실적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에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의 가이던스, 추정치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기업들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게 될까요? 먼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알파벳의 경우에는 매출이 892억 달러, 순이익은 247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와 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비와 인공지능 관련해서 자본 지출 투자 내역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향후의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잘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받게 됐는데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어떤지도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파벳은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의 관세 영향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는 분석도 받아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까지는 다른 인터넷 IT 기업들보다는 관세 어려움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 수익이 약화되는 등 거시적인 경제 약화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세의 파급 효과도 잘 체크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견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클레이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지출을 축소한다라는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AI 거품론에 대한 불안이 다시 한번 제기된 바 있는데 바클레이즈에서는 이러한 지출 조정이 과도한 지출을 오히려 정상화하는 흐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실적의 안정성 돋보일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특히 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투자 지출 규모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오펜하이머에서 자세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소음이 많은 시장 속에 AI는 가장 안전한 성장 섹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관세 인상 기조 속에서 1분기에 반도체 칩의 조기 주문이 증가한 만큼 많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1분기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고요. 특히 탑픽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를 꼽기도 했습니다. 1분기 빅테크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얼마나 향후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조정될지도 함께 잘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계실 기업일 것 같은데 KTNG입니다. 오늘 3%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11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정말 잘 갔고요. 또 보니까는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거래일 동안 10만 원대에서 보니까 11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기업을 이전에 한번 가지고 오셨었어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일단 KTNG 관련돼서 가장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모멘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가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건기식, 그다음에 강아지들 사료도 하긴 합니다만은 담배 외에는 사실 큰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사실 과거에 부동산 사업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동산 사업을 약간 줄이려고 매각에 좀 힘을 쓰는 듯한 느낌인데 최근에 가장 매각에 힘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을 매각을 이제 진행하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매각가를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수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타필드 지분도 지금 현재 50%를 수원 스타필드 기준으로 50% KTNG가 갖고 있죠. 그 땅이 이제 그 KTNG 땅인데 신세계가 올린 다음에 반반씩 이익을 나누는 거죠. 영업이익의 반을 이제 KTNG가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업 외적으로 그 어떤 그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뭐 영업 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원래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제가 처음에 KTNG를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큰 모멘텀으로는 사실 요즘에 뭐 금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실적이 상당히 뭐 꾸준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쪽으로 우리가 보통 뭐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담배가 이제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거든요. 그 얇은 담배 전 세계 1위가 KTNG죠. 에세라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전자담배 시장에서 이제 아이코스로 불리는 필립 모리스가 이제 전 세계 1위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TNG가 이제 릴이라고 해서 2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50% 약간 못 미치는 부분 차지하면서 부동의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캐파가 좀 약간 한정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증설을 해서 캐파를 늘리는 게 가장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 이제 터키죠. 튀르키예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연간 한 120개비 정도 일단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공장도 추가 증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공장 신공장을 올해 이제 좀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KTNG 쪽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전자담배로 이제 해외 쪽으로 굉장히 그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우리가 좀 약간 신경을 끄고 매각을 하고 팔 수 있는 거는 담배 사업 쪽으로 일단 치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KTNG 쪽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약간 유의미 있는 자료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1위 담배가 이제 필립 모리스고요. 이제 우리나라 KTNG는 전 세계 5위, 4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유시는 차트는 선 두 개가 있을 텐데요. 위쪽에 이제 필립 모리스 약간 빨간색, 아래쪽 KTNG인데 두 기업의 주가가 상관관계가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올해 2월 달 빼고는 두 기업의 주가가 거의 순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3년 정도 차트인데 최근에 올해 2월 달에 왜 이렇게 디커플링 됐나는 사실 저도 뭐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동행을 했던 주가가 지금 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분석하기에는 필립 모리스 주가가 KTNG 주가 대비해서 선행을 하고 상승의 퍼센트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KTNG가 3월달 들어서 많이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같이 봤을 때 너무 갭이 벌어져 있어서 윗단을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KTNG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KTNG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신성 ENG입니다. 오늘 주가가 시간이 가서 더 잘 갑니다. 26% 넘게 급등세, 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태양광 쪽이 오늘 가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거를 제가 이제 원고를 쓸 때 한 3%, 4% 정도였었는데 막판에 좀 약간 스퍼트가 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태양광 관련주 하면은 뭐 신성 ENG가 사실 우리나라 태양광 1세대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고 그다음에 OCI가 아니라 OCI 홀딩스입니다. 태양광은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보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지금 태양광보다도 이 화학 쪽, 에틸렌 쪽에서 실적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OCI 괜찮은데 신성 ENG도 나름대로 일단 다른 태양광 기업들과 주가 흐름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신성 ENG를 좀 약간 준비한 이유는 지금 신성 ENG 쪽에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보다도 지금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 기업 외적으로 좀 약간 액침 냉각을 어떤 신성장 사업을 꼽겠다라고 해서 시장에 상당히 많이 좀 약간 그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할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태양광은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액춘den가 삼성 SDS 데이터 센터도 신성 ENG가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우리 클립 눈으로도 많이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보면 천장이 다 공기청정기입니다. 아예 천장 전체가 다 공기청정기인데 그 이제 그 FFU라고 그 부분도 신성 ENG가 뭐 굉장히 좀 큰 모멘텀. 지금 삼성 평택은 좀 약간 투자가 지연되면서 공장의 어떤 건설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데 다시 투자가 재개된다라고 하면 신성 ENG가 클린룸 쪽에서는 가장 좀 약간 좋은 어떤 실적 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OCI 흐름과 이제 신성 ENG 흐름을 보면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최근에 뭐 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실 이게 뭐 정부가 바뀌면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반대로 원자력 쪽은 약간 좀 모멘텀이 다운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신성 ENG가 지금 태양광 쪽에서는 그래도 주가 흐름이 가장 높고 이제 5호권 들어서 좀 퍼포먼스 가장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는 좀 약간 작지만 그래도 가장 좀 눈여겨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